안녕하세요. 미적분 차례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ln의 x 플러스 1의 값은 하고 물었죠. 전형적인 함수의 극한 문제죠. 분자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분모만 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의 1 플러스 x분의 분모 유리화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유리화를 하려면 분모 분자의 저놈의 켤레인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고, 이러면 얘가 1이죠. 0을 대입하면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아주 무난한 문제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24번.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죠.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첫째, 무엇을 x로 할 것인지, 둘째,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셋째, 무엇이 dx가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은 이 전체를 x로 잡아요. 요 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적분을 선택하고 선생님과 미적분을 수업을 하게 된다면 알게 될 겁니다. 1 플러스 n분의 3k를 통째로 x로 잡을게요. 그러면 적분 구간은 여기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했을 거고 n이 무한대로 극한하는 상황입니다. k에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n분의 3,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분의 3은 0이 되겠죠. k에 n을 대입하면은 n분의 3에는 3이 될 테니까 1부터 4까지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1부터 4까지 총 3이라는 길이를 1부터 n까지 n개로 쪼갰으니까 n분의 3이 dx가 될 겁니다. 주어진 문제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루트 x n분의 1이 있는데 n분의 3이 dx가 돼야 되니까 여기 3을 곱하고 3분의 1을 다시 곱해주면 문제가 없겠죠? 따라서 저 n분의 1은 3분의 1 dx가 될 거예요. 이제 그냥 적분하시면 되죠. 3분의 1 곱하기 요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고 여기에 적분을 적용하면은 3분의 2x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1부터 4까지고 9분의 2 곱하기 4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죠. 따라서 9분의 14, 정답은 3번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니까요. 25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5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이해되십니까? 분의 an 플러스 1이 되고 수열의 극한은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뭐예요?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해서 개수비로 수렴한다.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죠. 등비수열의 극한의 경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선 밑이 같으면은 밑이 가장 큰 놈이 서로 같으면은 수렴할 것이고 그때 수렴하는 값은 개수비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3으로 수렴하려면 4의 n승의 개수인 2분의 1분의 an의 개수 얼마인지 몰라요. x가 3이 되면 됩니다. 당연히 an은 x 곱하기 4의 n승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이 같으니까 개수비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x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 an은 2분의 3 곱하기 4의 n제곱이 되겠죠. 이때 A2의 값을 물었고 A2는 38에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죠, 역시? 26번. 요즘 부피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는 느낌이에요. 부피 문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피 문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26번.
부피 V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dx. X라는 지점에서의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면 여기 X라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잘랐더니 정사각형이 나왔대요. 이렇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주어진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같을 테니까 요 한 변의 길이는 루트의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가 될 거고,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sx는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죠.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가 됩니다. 적분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하면 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 dx.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적분 공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을 미분했을 때 요 식이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나온다는 걸 암기했었죠.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ln의 절대값의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탄젠트 x가 나오죠. 요 절대값은 적분 구간, 이 구간 안에 코사인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굳이 안 씌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0부터 3분의 파이까지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탄젠트 0은 0이죠.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ln 2분의 1인데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코사인 0은 1이 되고 ln 1은 0이니까 루트 3 플러스 ln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한 등비급수 활용 문제죠.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고요.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초항은 능력껏 구하셔야 됩니다. 문제별로 초항을 구하는 게 진짜 전부 다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공비는 처음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도형 사이의 길이비가 닮은 비가 될 것이고, 그놈을 제곱한 것이 넓이비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요 길이가 5분의 3, 이 길이가 5분의 4,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때 요 P1점과 A1점을 연결한 요 놈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가 5분의 3이니까 이 길이는 5분의 2가 될 거예요. 이 길이는 똑같이 5분의 3이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셔도 되고 1대 2대 루트 5니까 이 길이는 5분의 2 루트 5라고 되겠죠. 미안합니다. 5분의 4 루트 5죠. 5분의 2 루트 5가 맞네요. 5분의 2 루트 5. 네.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요걸 요대로 쓰셔도 되고 루트 5분의 2라고 쓰셔도 됩니다.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초항은 나왔죠? 왜?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2니까 요 길이를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따라서 요 놈을 루트 2로 나눈 루트 5분의 루트 2가 요 한 변의 길이가 되고, 따라서 초항의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인 5분의 1이 초항이 될 거예요.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공비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선생님이 보기엔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죠. 즉 선생님이 지금 그린 요 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에요.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으면 그 수선의 발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 삼각형도 2등변 삼각형이거든. 따라서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려 그으면 똑같이 수직 2등분해요. 즉, 요 직선, 요 선분이 요 점과 요 점을 모두 지나면서 밑변을 수직 2등분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1이고요. 이 길이는 1이고요. 요 길이는 요 길이의 절반이니까 루트 5분의 1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은 1에서 5분의 1을 빼면 5분의 4가 되니까 다시요. 1에서 5분의 1을 빼면 5분의 4가 되니까 루트 5분의 2가 요 놈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루트 5분의 1이라며. 그리고 여기 45도잖아요. 근데 여기도 45도거든. 즉, 요 삼각형도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1이면 이 길이도 루트 5분의 1이 될 것이고 결국 O점과 Q 원점을 연결한 요 놈의 길이가 루트 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 내릴게요. 좀 밑에 요 그림을 보시면 O점과 Q 원점을 연결한 요 놈이 두 번째 그려지는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죠. 따라서 공비를 구하기 위해선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는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요 길이라며 루트 5분의 1. 따라서 얘가 닮은 비가 되겠죠. 첫 번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큰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길이비가 닮은 비. 그럼 요 놈을 제곱한 5분의 1이 넓이비가 될 것이에요. 그럼 이제 공비 구했고 넓이비가 바로 공비니까요. 초항 구했으니까 합 S는 1-R분의 A가 될 것이고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하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3점짜리는 다 풀었고 4점짜리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각 AOC의 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점 C가 있다. 호 BC 위의 점 P와 호 CA 위의 점 Q를 PB와 QC가 같도록 잡고 선분 AP 위의 점 R을 2분의 파이, CQR의 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는다. 교점을 S라고 하자 넓이를 F세타, G세타라고 한대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요 길이가 2래요. 이 각이 세타고요.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도록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C점, Q점, P점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선을 내렸을 때 나오는 요 점을 R점, 그리고 CO와 AP가 만나는 점을 S점이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 요 사각형의 넓이를 G세타라고 한다. 리미트 세타가 요거 조금만 위로 올려갖고 합시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3F 세타 마이너스 2G 세타의 값은 얼마게? 라고 묻는 거죠. 자, 일단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세타가 될 거예요.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1이니까 F세타는 한 방에 나오죠. F세타는 2분의 1 A, B, 사인 사이값. 그래서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바로 F세타입니다. 문제는 G세타죠? 저거 어떻게 구할까? 자, 그림을 딱 봤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여기 직각이었으면 좋겠다. 직각처럼 보이는데 직각 아닐까?
그 생각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푸셔도 됩니다. 푸셔도 된다는 소리는 저기를 직각으로 놓고 풀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기가 직각인 것 같고 직각이었으면 좋겠으면은 저기가 직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야겠죠. 어떻게 증명하죠? 여기가 직각이 되려면 요 선분과 요 선분이 평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되죠. 평행한 두 선에서 한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었더니 다 만난 점이니까요. 하나씩 봅시다. 요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죠. 왜냐면 지름이니까요. 그러면 요각도 알파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직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가 알파가 되죠? 왜요? 세타 90도 알파. 세타 90도 알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알파와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180도. 여기도 180도. 여긴 직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증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됐네. 저희 직각인 거 증명됐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가 나중에 조금 더 이쁜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직각, 여기 알파, 여기 직각, 여기 알파. 심지어 이 길이랑 같대. 아, 그리고 여기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이니까 내가 요렇게 얘를 연장하고 여기서 연장을 해서 만나게 만들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닮은 비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일단 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요 A, B, P의 넓이입니다. 삼각형 A, B, P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셔도 되고 얘 곱하기 얘 곱하기로 하셔도 되고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고 요 점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넓이가 같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BP의 넓이는 F세타의 2배죠. 즉 사인 2세타예요. 이게 삼각형 ABP의 넓이고 그 삼각형 ABP의 넓이는 요 점, 새로운 점이니까 PQRST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넓이는 삼각형 CQT와 같을 거예요. 저 삼각형 CQT를 여기다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수직이고 여기서 요렇게 갔죠. 여기도 수직이고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요 길이는 1이에요. 여기 중심이고요. 따라서 여기가 세타니까 이 길이는 탄젠트 세타예요. 참고로 이 길이도 1이에요. 왜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렸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요 직각 삼각형은 이 원을 아랫부분을 마저 그렸을 때 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 탄젠트 세타니까 이 길이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예요. 요 길이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예요. 여기도 직각이죠. 자, 보세요. 얘 대 얘로 닮았죠. 이 길이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요 길이는 2입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처음 삼각형의 넓이인 사인 2세타를 2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만큼의 비율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2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닮은 비죠.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한 거니까 넓이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만큼의 비율을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 넓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G세타는
처음 삼각형의 넓이인 sin 2세타에서 sin 2세타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만큼의 비율로 가지고 있겠죠. F세타 구했고 G세타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인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3F세타 2분의 3 사인 2세타죠. 마이너스 2G세타 2배, 요거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니까 사인 2세타로 묶을게요. 곱하기, 여기 남는 건 1이고요. 여기 남는 건 4분의 1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계산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을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관식 대망의 29번과 30번. 29번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29번 문제를 물론 이제 현재 여러분들은 고2겠지만 고3 올라간다 하더라도 29번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쯤 읽어봤으면 되게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얘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30번은 말 그대로 30번이에요. 30번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29번 문제는 정말로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28번보다 쉬운 느낌이에요.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함수 fx가 A2의 2x 더하기 B2의 x 더하기 C인데 조건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부한대로 갈 때 2의 x분의 fx A2의 2x 더하기 B2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6이 1이래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센스가 있거나 요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 내용을 보자마자 아! C가 6이고 B가 1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정석적으로 풀어봅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 놈이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인 거야. 분모 분자를 2의 x로 나누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이 되겠죠? 2의 x로 나누면 a 2의 x 더하기 b 더하기 2의 x분의 c 마이너스 6이 1이 돼야 돼요. 봐봐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극한하거든요. 그러면 요 항은 무한대로 발산하죠. 얘가 0이 아니라면. 근데 1로 수렴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항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C는 6이에요. A 값에 관계없이 요 항은 얘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1분의 B만 남고 그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B는 1이에요. 이제 A 빼고 다 구했잖아. 근데 조건 나를 봤더니 A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FL은 2는 A 곱하기 2에 2ln 2죠. ln 4라고 쓸게요. 더하기 b는 1이었으니까 2의 ln 2 더하기 c는 6이죠. 4의 2 더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더하기 8이 얼마래요? 0이래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즉 fx는 잠시만요. 잘못됐네요. 여기가 플러스 6이었죠. 여기도 플러스 6이죠. 그럼 C는 마이너스 6이겠죠. 미안합니다. 여기 C 마이너스 6이죠. C가 마이너스 6이면 2 빼기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다면 A는 1이 될 것이고 A가 1이라면 fx는 2의 2x 더하기 2의 x C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요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인테그랄 역함수에 대한 적분이죠.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 G0은 어떻게 구하죠? 역함수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하죠? F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0이 나오냐로 구하죠.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줬어요. 여기죠? 따라서 ln 2,0을 지나요. 뭐가? fx가. gx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fx예요. 그 다음 g에 4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14인가요? 14죠? g에 14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똑같아요. f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14가 나오냐 이거죠. 뭘 집어넣어야 14 나와요? 이거는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찾으셔야 돼요. 뭘 집어넣어야 14가 나와요? 이거 equal 14라고 놓고 풀면 나와요. 2에 2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20은 0이고요. 5, 4에 뿔 맞아. 2에 x가 4니까 x는 ln4가 되겠죠. ln4를 집어넣으면 14가 나온대요. 이렇게 생긴 이 함수, 참고로 fx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0부터 14까지 gx를 적분하라는 건 요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죠. 우리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전체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죠. 즉 문제에서 원하는 저 답은 14 ln4에서 인테그랄 ln2부터 ln4까지 fx 2에 2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6 dx를 계산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 적분은 어렵지 않은 적분이니까 역시 29번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요. 우리 작년 수능도 30번 문제가 역함수 적분과 연관이 있는 문제였어요. 올해도 29번 문제가 역함수 적분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역함수 미분과 적분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것도 꽤 난이도 있게. 원래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역함수 미분이나 역함수 적분이 조금은 적당한 난이도, 즉 3점짜리나 2점짜리로 나온 적은 없고 3점짜리 중후반에서, 즉 10번부터 13번 사이에서 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킬러 문항이나 준 킬러 문항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함수 미분이나 적분을요. 자, 봅시다. 30번 문제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와 함수 gx는 2의 sin 파이 x 마이너스 1이래요. L이야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x는 g와 f를 합성한 함수네요. g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hx는 x equal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조건 나 열린 구간 0과 3 사이에서 방정식 hx equal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개다. 아직 힌트가 안 끝났죠. 여기 힌트 더 있습니다. f3은 2분의 1이고 f'3은 0이래요. 사실 이것만 갖고도 fx를 대충 쓸 수 있죠.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래요. fx는 3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3에서 함수값이 2분의 1이면 x-3의 제곱 곱하기 ax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함수 hx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요거는 이대로 써놓고 갈게요. 조건 가. hx는 g의 fx라고 얘기를 했고, g의 fx니까 2의 사인의 파이 곱하기 fx 마이너스 1이랍니다. x 이퀄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요 극대값이라는 내용은 제가 공통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극대값이라는 내용 자체는 무시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극대값이라는 내용 자체는 무시하고 출발을 해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중간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저놈을 힌트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저거 무시하고 갑시다. h'x는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파이 f 프라임 x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fx 곱하기 2의 사인의 파이 fx.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 f 프라임 0 코사인의 파이 f 0 곱하기 2의 사인 파이 f 0. h0도 구해볼게요. h0은 0 대입하면 사인, 미안합니다. 2의 사인 파이 f0 마이너스 1. 얘가 0이고 얘도 0이에요. 일단 요식부터 이게 0이 되려면 이 값이 1이 돼야 되고 이 값이 1이 되려면 이 값이 0이어야 돼요. 사인 파이 곱하기 f0이 0이 되려면 우리는 저 f0이 정수가 돼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에 정수 파이가 들어가면 0이기 때문입니다. f0은 정수예요. 자, 그 다음 h'0 요거 잠깐 보죠. 네, 여기 있네요. h'0은 f0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고 따라서 요 값은 1이에요. f0이 정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에다가 정수 파이를 대입하면 얘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다 곱했을 때 0이 되려면 결국 f'0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f'0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fx가 이렇게 생겼다며.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3, 여기 2분의 1, 여기 0이겠죠. 그쵸? 이거 2대 1이잖아. 근데 요 길이가 3이라며.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3이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은 얼마예요? 0에서 2분의 3을 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따라서 fx는 최고차 한계에서 얼마인지 몰라요.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x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래야지 0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남은 마지막 힌트는 조건 납니다. 열린 구간 0에서 3 사이에서 방정식 hx 이퀄 0. 열린 구간 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열린 구간이니까 빵꾸 뚫어 놓을게요. 여기 빵꾸, 여기 빵꾸, 요 부분이에요. 요 구간에서 hx 이퀄 0. 예, 미안합니다. hx 이퀄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이랍니다. hx는 아까 여기 써놨습니다. 2의 사인의 파이 fx 마이너스 1 이퀄 1이 되고 사인의 파이 fx 이퀄 넘어가면 2고 2가 넘어갔으니까 ln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fx를 t라고 치환할게요. x가 0과 3 사이면 fx는 2분의 1과 어쩌고 사이예요. 즉 t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크고 등없으니까요. 어떤 n보다 작다. 제가 n이라고 쓴 이유는 f0의 값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이 정수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2분의 1과 n 사이가 되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인의 파이 t 이퀄 ln 2가 되죠. 이제 그래프 그리기 쉽잖아요.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만 그립시다. ln 2는 얼마예요?
ln2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ln2보다는 작고 ln1보다는 큰 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y equal ln2가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근데 t는 2분의 1과 n 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 있죠. 실근의 개수가 7개라 그랬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7개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를 2분의 1로 한 거는 여기가 sin 파이 t, 주기가 2 남수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 7, 8이에요. 이래놓고 봤더니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요 놈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 7도 되고 8도 되죠? 그죠? 7도 되고 8도 되잖아. 그럼 7이야 8이야? 모르잖아요. 그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때 이거. 극대값을 갖는다. 그냥 극값을 갖는 게 아니라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합성함수에서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에서 극대극소를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gx 안에 fx가 들어가 있잖아요. 즉, 요 fx의 y 값이 gx의 x 값이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들어가는 함수, 즉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fx의 y값이 gx의 x값이 되고, 즉 fx의 그래프,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에서, 즉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요 2분의 1 라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값이 7일 때랑 이 값이 8일 때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서 내가 함수가 7일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3이죠. 그러면은 fx의 함수값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에 이런 값이 들어가면 여기서 갔다가 돌아가는 거잖아. 함수값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g의 함수값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즉 g의 함수값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소리는 요 지점에서 극소값이라는 소리죠. 근데 극대값이라며.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 함수가 다시 그려보죠. 8이라면 함수값이 만약에 8이어서 요 2분의 1에서 출발한 여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8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여기에요, 여기 8. 여기서는 똑같죠? 이렇게 갔다가 돌아갔잖아. 그럼 x값이 8을 찍고 돌아올 거 아니야. 8을 찍고 들어왔으면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찍고 다시 내려오죠. 그럼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니까 극대값이겠죠. 요 애는 8이구나. 즉 fx 아까 선생님이 그린 식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함수가 0,8을 지나겠구나. 0,8을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그리고 a가 나온 다음에 2를 대입하면 p와 q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까지 계산하는 게 30번 문항이고 상당히 난이도 있어요. 상당히 난이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도저히 못 풀 문제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있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조금만 문제를 잘 읽어보고 문제의 힌트들을 하나하나 잘 활용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올해 수능은 말했듯이 그 공통과목 선생님이 해설할 때 말했듯이 분명히 공통과목 파트가 조금은 더 무난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조금 쉬웠어요. 킬러 문항은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선생님 보기에는요. 어찌됐든 여기까지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